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개최 도시로는 경주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준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21개 회원국 정상과 강요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개최 도시로 경주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APEC 개최 도시 유치에는 경주와 인천, 제주가 참여했습니다. 경주시는 경호와 안전,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치도시 서명운동에 146만여 명이 참여했고 민간위원회의 활동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컸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APEC을 유치한 경주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K 컨텐츠의 글로벌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K 관광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시와 공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독점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희정, 김상민, 박치룡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7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자체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기식으로 독점 배정하려고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자율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징계심사를 열고 김상백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에서의 경고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안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과도한 사적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습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포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특성상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데다 3, 4년 전부터 포항의 2차 전지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배터리 한 개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다른 배터리들로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리튬은 고온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폭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리튬 같은 금속에서 발생한 화재는 물이나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분과 반응하게 되면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화재에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모두 31곳. 대부분 2차 전지 자체보다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화재 위험은 완성품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폐배터리를 다루는 기업 10여 곳은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리튬 전용 소화기와 방수포, 수조 등 진화 장비가 있는지, 배터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전문가들은 배터리 생산과 보관에 대한 안전 기준과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특화단지는 포항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등 약 586만 제곱미터가 대상 지역이며 포항시는 방사광 가속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포스텍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경북도 안동시와 협력했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전국 최초로 특화단지 2개 분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추가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물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2차 용수 공급 사업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879억 원을 투입해 매일 공업용수 2만 1,000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사과 재배 적지가 강원도로 북상 중이라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4, 50년이 더 지나면 강원도에서도 사과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 분야에선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종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이 종자 발굴 과정을 담은 이색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전례 없는 폭우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사과밭을 잃은 농가들. 묘목을 심고 하는데도 뭐 3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수확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앞으로 없을 계획입니다. 각종 재해, 고온 현상까지 반복되자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농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해발고도 300m 고산지대에 위치해 경북에서 가장 서늘하고 일교차가 컸던 봉화 춘향 역시도 2010년 15도였던 연평균 기온이 지난해엔 16.8도로 15년도 안 돼 1.8도나 올랐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의 돌파구를 종자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개막된 특별 전시회 사명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은 개별 작물들의 조상격인 기원종자를 찾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2070년이면 강원도조차 재배가 어려워진다는 사과 종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필요한 유전자만 선별해서 골라낸 게 사과면 그 옛날의 야생종을 다시 찾으면 훨씬 환경의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미래를 위해 교배를 할 경우에는 어쩌면 더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시회에선 실제 사과나무의 기원종인 야광나무와 능금나무 종자를 싹틔운 묘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자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비롯해 우리가 즐겨 먹는 마늘과 당근 등 상당수의 작물 종자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만큼 기원종 역시 중앙아시아에 더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저희가 실제로 먹고 있는 그런 주요한 작물들의 야생 친척, 기원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중앙아시아 4개국의 4개 기관과 현지에 종자 수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교육을 하고요. 내년 3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멸종위기의 종자뿐만 아니라 종자 발굴에 나선 연구원들이 실제 사용한 장비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가 세 번째 개수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81년 준공돼 지금까지 누적 1억 5천만 톤의 쇳물을 생산한 포항 4고로는 이번 3차 개수공사에서 고로 철피 두께를 확대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고로 시스템을 적용해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개수공사에 5,300억 원을 투자해 연인원 약 38만 명의 고용 창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4층짜리 원룸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원룸 4층에 거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경북소방본부가 공장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642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다쳤습니다.
또 재산 피해도 1,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만 21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6월 평균 발생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